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너네 집, 엄마 집, 아빠 집,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친구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재테크입니다. 드디어 재무제표 마지막입니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 현금흐름표가 가장 중요하냐? 현금흐름표만 잘 볼 수 있어도 기업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첫째, 기업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둘째,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유입했는지 유출했는지. 셋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많은지 적은지. 넷째, 기업이 빚을 갚는지 빌리는지. 다섯째, 자사주를 팔았는지 샀는지. 여섯 번째, 배당금을 얼마나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현금 흐름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을 알아보러 가시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면 왜 현금 흐름을 봐야 될까요? 저번 영상들의 주제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실제로 현금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집 어버이치킨과 우리 집 어린이치킨 두 개의 경쟁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둘 다 수익은 1000만원이에요. 근데 어버이치킨은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어린이치킨은 1000만원을 외상으로 받았어요. 치킨을 만들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둘 다 7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두 치킨집 모두 이익이 300만원이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현금은 어버이치킨이 300만원이 들어온 거고 어린이치킨은 700만원이 나간 겁니다. 바로 외상으로 1000만원씩이나 팔았기 때문이죠. 사장이 안 되겠어요. 사장이 대인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제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300만원으로 잡혀도 실제 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고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이에요. 발생주의가 뭐냐면 제가 치킨을 팔죠. 팔았을 때 그 시점에 손익계산서는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흐름표는 뭐냐? 내가 팔고 현금을 받을 때까지 기입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을 때 또는 지출되었을 때 그때 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흐름표가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친구에게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팔았어요. 근데 친구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대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제가 100만원을 벌었지만 아직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에는 100만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가 돈을 줄 때까지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가요? 그래서 외상은 되도록 하지 맙시다. 현금흐름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은 손익계산서를 현금 관점으로 작성한 건데 치킨집에서 치킨을 팔려고 사용한 현금을 나타낸 거죠. 투자활동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현금 관점으로 작성한 겁니다. 치킨집이 너무 잘 돼서 치킨 기계를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한 현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재무활동은 재무상태표의 부채 자본을 현금 관점으로 작성한 건데 치킨집에서 치킨을 팔아야 되는데 닭을 만들 돈이 없네? 그럴 때 은행 가서 빌리겠죠.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와 현금이 지출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는 금융자산 평가차손. 제가 만약 유튜브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5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만원이지만 제가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50만원을 현금 흐름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버를 해야 되죠. 제가 팔 때까지는 잃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매출 채권 감소입니다. 제가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금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유무형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기간마다 반영이 되지만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살 때 이미 다 돈을 냈잖아요. 할부가 아닌 이상 깎이는 만큼 돈을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감소, 매입 채무 증가 등이 있습니다. 현금 지출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을 더하고 빼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는 많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적다 그러면 좀 살짝 위험한 기업이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유입에는 장단기 금융자산 감소, 가지고 있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대여금 감소,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 그리고 유무형 자산 감소, 내 자산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지출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유무형 자산 증가가 있는데 이거는 미래의 사업을 위해 자산을 구매하는 거예요.
치킨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치킨 기계를 많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CAPEX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을 계산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유입에는 장단기 회사채 증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장단기 차입금 증가, 돈을 빌린다는 거고, 미지급금 증가, 일상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채무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광고료 등이죠. 현금 지출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이 있습니다. 다시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을 계산하시면 재무활동을 얻을 수 있네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계산하면 해당 기간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연금, 이 기간의 마지막이죠. 이 기간 동안의 초기연금을 해당 기간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기계장치 투자나 공장시설 등의 투자 금액을 뺀 것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 아까 말한 유무형 자산 증가금을 빼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배당금, 기업의 저축, 인수합병 등으로 사용되는데, 배당 투자를 하실 때 과연 이 기업이 나중에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는 포괄손익 계산서 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계정을 한글로 다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검색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매출채권, 매입채무, 기타재산, 부채입니다. 다 계산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카펙스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은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했냐, 그리고 총 보유주식의 변화입니다. 자사주를 얼마나 구매했는지 판매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부채를 얼마나 빌렸는지 갚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과연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 세 가지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8가지의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상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